싱가포르는 7월 24일 277명의 확진자가 나와서 총 49,375케이스가 되었습니다. 요즘 같은 추세라면 7월달 안으로 5만 명 확진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북이스에 있는 극장, 생강에 있는 액티브 SG 짐도 확진자 동선에 추가되었고요. 선택시티, 오차드에 있는 쇼핑몰 4곳, 애플시티 쇼핑몰, 비보시티 시네마도 확진자 동선에 추가되었습니다. 어차피 다들 마스크 착용하고 다니니까 다른 곳은 모르겠는데 이 짐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왜냐면 짐에서는 다들 마스크 벗고 운동하잖아요. 실내 식당도 아직 위험한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요. 싱가포르에서는 이제 만 13세 이상이면 증상이 나오면 누구나 다 검사를 해주는 것 같아요. 기침, 37.5도 이상의 열, 후각이나 미각의 상실, 목 통증, 콧물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가까운 병원을 찾아서 꼭 검사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에서 머무르라고 합니다. 검사를 해주는 병원을 찾으려면 plugoware.gov.sg에 들어가셔서 내가 사는 곳 우편번호를 입력하면 근처에 있는 병원들이 나오거든요. 의심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꼭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검사비는 무료입니다. 전 교통부 장관이 댕기열을 앓고 있다고 어제 밝혔어요. 코로나 검사도 받았는데 코로나에서는 음성이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댕기를 주의해야 된다고 몇 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더니 댕기가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댕기는 우리나라 일본 내염 모기처럼 똑같이 모기에서 전염되는 병이거든요. 최장 14일의 잠복기를 거쳐 두통, 열, 근육통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하면 합병증으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3명의 사망자가 더 나와서 총 19명이 댕기로 사망을 했습니다. 내연모기 같은 경우에는 백신도 나와 있고 치료제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댕기 같은 경우에는 아직 백신도 안 나와 있고 치료제도 없거든요. 모기에 물려서 댕기 증상이 나타나면 그냥 병원에 입원해서 수액 같은 거 맞으면서 합병증이 생기지 않게 그냥 관리해 준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몸이 스스로 이겨서 나을 때까지 잘 참아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댕기 지도를 보면 저희 집 근처에 한 군데만 레드존이라고 떴었어요. 레드존은 뭐냐면 10명 이상이 그 구역에서 댕기 환자로 나왔다는 거거든요. 근데 어제 들어가서 봤더니 저희 집 빼놓고 근처에 있는 콘도들이 다 옐로우존에 들어왔더라고요. 옐로우존은 10명 이하의 댕기 걸린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아마 곧 저희 콘도까지 댕기 모기들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 싱가포르 해변에 독성을 지닌 해파리가 자주 나온다고 수영을 하지 말라는 기사가 떴었거든요. 실제로 사망할 수도 있는데 한 호주 사람이 이스코스 비치에서 수영을 하다가 이 해파리에 쏘였다고 합니다. 몸에 경련이 일고 움직일 수가 없었는데 다행히 목숨은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해파리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해변에서는 수영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싱가포르 바닷물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이스코스 등 주말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인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도 눈에 띄고 마스크를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며 2차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5명 이상 모이지 말고 음식 먹을 때 하고 운동할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으라고 합니다. 이런 걸 지키지 않아서 벌금형을 내는 사람들도 많고 외국인 중에는 추방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레저로 여행을 다니는 건 올해 말이나 혹은 내년 봄까지도 불가능할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비행기나 호텔이나 혹은 지역 관광지에서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여행을 허락해 주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해외여행 대신 센토사나 플라우빈 등을 여행하라고 하네요. 단 비즈니스 출입을 위해서는 그린레인 협약을 여러 나라들과 워킹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행 불가라고 얘기했다고 아예 비행기가 없는 건 아니고요. 단지 여행을 권고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딘가로 갔다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싱가포르인하고 PR이 아닐 경우에는 들어오기 전에 입국 허가서를 사전에 꼭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싱가포르인들도 모두 입국해서는 자비로 코로나 테스트를 받아야 합니다. 혹여나 코로나가 걸렸을 경우에는 또 자비로 코로나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해외 나갔다 왔을 경우에는요. 며칠 전 뉴스에 싱가포르 일부 가정에서 끓인 수돗물에서 특이한 판단잎 향이 난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판단잎이 뭐냐면 이렇게 나뭇잎 같은 건데 판단잎을 넣고서 뭐 쌀 같은 걸 쪄서 먹거나 아니면 판단잎하고 다른 레몬그라스 같은 걸 넣어서 차처럼 끓여 마시기도 하고 그렇게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잎이거든요. 국립수자원공사가 이 문제를 조사하고 있으며 예비조사 결과 특이한 향의 원인이 물속 유기화합물인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밝혔어요.
이 화학물은 후각이나 미각에 예민한 고객들에게 검출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미량으로 건강에는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물 샘플을 실험실에서 테스트했더니 유기화합물의 일종인 테트라하이드로프란이 10ppm 미만으로 검출되었다고 하네요. 근데 이 판단 냄새가 나는 수돗물이 싱가포르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조호바루 주민들한테서도 이런 독특한 향기가 난다는 보고가 있었대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말레이시아 강에서 가져오는 물이 주요 수자원이잖아요. 그래서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말레이시아 물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밝혔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날 신문기사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말레이시아에서 받았던 물을 공급하지 않고 그냥 막아놨고 대신 싱가포르에서 생산한 수돗물들을 공급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 지역의 배관과 물탱크를 씻어내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고 싱가포르 상수도에서 생산한 물로 보충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얼마나 싱가포르에서 생산한 물로 보충했는지는 밝히고 있지 않대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렇게 조치를 취했음에도 냄새가 계속 나면은 아직 남아있는 것 때문에 냄새가 날 수 있으니까 한 5분 정도 물을 틀어놓은 후에 사용을 하라고 하네요. 보타닉 가든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된 지 5주년이 되나 봐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심포니 오케스트라랑 손잡고 가상 콘서트를 연다고 합니다. 보통 보타닉 가든에서 이렇게 오케스트라 연주나 이런 연주 같은 것들을 가끔 열거든요. 근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가상으로 연다고 해요. 이번 주 일요일 26일 오후 6시부터 6시 45분까지 엠팍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콘서트 장면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보타닉 가든에서 이렇게 콘서트 할 때 돗자리 깔고 먹을 거 조금 가져가고 와인이나 맥주 같은 거 한두 캔 가져가서 이렇게 먹고 마시면서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음악을 들을 수 있었거든요. 뭐 디즈니 음악처럼 아이들을 위한 음악이 나올 때는 정말 일찍 가셔야 돼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돗자리 깔 데가 없거든요. 나중에 코로나가 사라지고 공연이 다시 열리게 되면 한번 가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마 즐거운 경험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말레이시아하고 싱가포르하고 조호바루에서 싱가포르를 연결하는 RTS 링크 프로젝트를 마무리 짓기로 합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지하철 같은 거를 연결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는 우드랜드에서 조호바루까지 가는 기차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RTS가 완성이 되면은 6개월 안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차는 운영이 중지될 거라고 합니다. 한 아이가 엄마랑 언니랑 호커센터에 갔는데 음식을 다 끝내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미안했었나 봐요.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음식이 너무 맛있고 훌륭했는데 배가 많이 고프지 않아서 음식을 다 끝내지 못했다. 너무 죄송하다 이러면서 자기 호주머니에서 이불도 같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발견한 직원들이 요즘처럼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든데 그런 어떤 아이의 마음 씀씀이나 자그마한 정성이 너무 감동이 되고 큰 힘이 되었다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아이의 마음 씀씀이가 너무 예쁘고 어른들보다도 나은 것 같아요. 이 아이의 부모님은 밥을 먹지 않아도 너무 배가 부를 것 같습니다. ndp2020.sentosa.com SG 들어가시면 싱가포르나 PR 같은 경우에는 센토사 펀패스 10토큰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이건 10%에 해당하는 거고 내년 3월까지 센토사에서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을 페어프라이스에서 2개에 19불 90에 7월 29일까지 판매하고 있습니다. 7월 말까지 나이트 사파리 티켓을 구매하시면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거든요. 이용 기간은 7월 30일에서 10월 31일까지입니다. 프로모션 코드를 입력하고 구입하시면 되고요. 어른은 약 20불에 구매가 가능한 거고요. 아이는 14불 정도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50% 할인된 티켓을 구매하는 사이트 주소랑 할인 코드는 정보란에 따로 적어 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2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수개월째 배에 갇혀 있다고 합니다. 화물선 승조원부터 크루즈에서 일하는 사람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해상 위에 갇혀 있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자살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가족들 모두 걱정하고 계실 텐데 얼른 고향으로 돌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일본의 어린 운동선수들이 운동훈련 시 신체적 언어적 학대와 때때로 성적 학대를 받는다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이 67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서는 나는 너무 많이 맞아서 셀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보고서가 나왔대요. 일본의 스포츠 체벌 역사를 살펴보고 운동선수들이 주먹질, 발길질, 채찍질 당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대요.
이거는 일본 한 나라의 문제만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게 얼른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지구온난화가 계속된다면 북극의 해빙이 줄어들기 때문에 북극곰은 세기가 끝날 때쯤 거의 멸종될 수 있다고 과학자들이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대해서 뭔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북극곰이 멸종될 수 있다, 코뿔소가 멸종되고 코끼리가 멸종된다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지만 인간이라고 안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탈리아에서 곤돌라의 정원을 줄인다는 뉴스가 있길래 저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과체중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곤돌라가 가라앉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패스트푸드를 너무 많이 먹고 잘 움직이지 않는 생활 습관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과체중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 무장 세력들이 한 집에 쳐들어가서 아버지를 끌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걸 말리는 어머니까지 집 바깥에서 무참하게 살해했습니다. 근데 집안에 있던 딸이 총을 들고 나가서 탈레반 세력들한테 쏜 거예요. 그래서 2명이 그 자리에서 죽고 몇 명이 총상을 당했대요. 그 탈레반 세력들이 이제 다시 복수하기 위해서 그 집에 갔는데 이미 정부에서 그 소녀랑 소녀의 남동생을 안전한 곳에 보호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내 눈앞에서 부모님이 살해되는 걸 보면 정말 너무너무 끔찍할 것 같거든요. 그 소녀와 소년이 얼른 악몽에서 벗어나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한국에 대한 뉴스도 있는데요. 처음에 기사가 이렇게 시작해요.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을까? 한국의 보이밴드 방탄소년단이 음악 콘서트 라이브 스트림에서 또 다른 기네스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 기네스북에 의하면 6월 14일 날 방탄소년단이 온라인으로 콘서트를 했는데요. 전 세계 100여 개 지역에서 7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K-팝 뉴스에서는 K-팝 익스프레스를 멈출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투어 및 무대 공연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K-팝 앨범은 1,800만 장이나 팔렸는데 이게 지난해보다 40%나 증가한 거라고 합니다. 한국 최초의 군사통신 위성이 민간 사업자인 스페이스X에 의해 성공적으로 발사되었다는 기사도 나왔는데요. 이렇게 군사통신 위성을 보낸 거는 전 세계에서 10번째라고 하고요. 만약에 한국 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군 지휘관들이 연합군에 대한 권한을 갖는 것을 이제 종식하는 협정을 추진하면서 한국군이 군사력을 강화하려고 한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홍콩 보안법 때문에 네이버가 데이터를 홍콩에서 싱가포르로 옮긴다는 기사도 있었고요. 좀비용화 반도가 지난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96만 2천 달러를 벌어들이면서 한국 영화 주말 흥행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지금 한 상영관당 50명까지밖에 못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는 눈부신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상영이 끝나고 바로 또 다음 관객들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소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영과 상영 사이의 간격 시간이 그만큼 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루에 뭐 10번 상영을 했으면 지금은 하루에 8번밖에 상영을 못하고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성적을 내고 있어서 영화관 관계자들이 8월 블록버스터 상영을 앞두고 이 반도 덕분에 희망을 갖게 되었다고 하네요. 세계적인 트렌드에 발맞춰 더욱 혁신적인 스킨케어 제품과 완벽한 피부를 가진 K-팝 스타들의 나라에서 만든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킨케어 기기들이 한국 뷰티 산업의 첨단 기술을 이끌고 있다는 기사가 있어요. 얼굴 모양과 피부 상태에 맞게 맞춤 제작된 3D 프린팅 페이스 마스크가 있다고 하고요. 초음파를 이용해서 얼굴을 청소하는 전자클렌저, 그리고 색강 치료를 제공하는 LED 장치, 예를 들어서 뭐 여드름을 유발하는 박테리아를 죽이는 데는 파란색, 주름을 줄이는 데는 빨간색, 뭐 이런 식으로 LED 장치를 이용해서 피부를 케어할 수 있나 봐요. 기사를 읽어봤더니 다양한 스킨케어 기기에 대해 소개하면서 소비자들이 피부샵에서 케어를 받으러 가려면 굉장히 비싸고 갈 때마다 또 금액을 지불해야 되고 하는데 이런 기기는 한번 구매해 놓으면 집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어서 그래서 구매를 한다는 설명이 있네요. K-팝, K-드라마, K-뷰티 모두 승승장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세요.